안녕하십니까. I am 부자, 임부자입니다. 2020년 7월 15일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 경기지표는 CPI and PPI입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차트에서는 빨간선 그래프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파란색 그래프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차트입니다. 그래프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왼쪽 차트는 CPI, 오른쪽 테이블은 PPI입니다. 그래서 seasonally adjusted, seasonally unadjusted, 그러니까 계절 조정, 비계절 조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계절 조정은 monthly,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 증감분을, 그다음 unadjusted, 그러니까 비계절 조정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CPI 경우,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비 2.49%로 상승했다가 2020년 2월, 3월 계속 그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 지난 5월에 0.12%로 최저점을 찍고 6월 들어 다시 그 물가 상승률이 0.65,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이 0.65%로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97%에서 4월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마이너스 1.18%, 그 다음 5월, 6월에는 그냥 마이너스 0.84%로 변동 없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덱스하고 그 인덱스의 전년 동월비 증감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년 동월비 증감은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인덱스는 그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그 총 커버하는 기간 중에 2001년 11월 또 2009년 6월이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 그 경기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보시면은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그 가장 낮은 그 저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전년 동월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사이클의 그 저점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산업 생산입니다. Industrial Production.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그 테이블하고 차트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테이블 중에 윗부분은 2008년도, 9년도 그 요 전 사이클의 경기 저점 경기 저점 그 시기에 그 산업 생산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을 보시면은 2020년 2월, 3월에 보시면은 전월비를 보십시오. 전월비는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4.45, 4월에 마이너스 12.70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2020년 5월에는 플러스 1.38, 6월에는 5.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비는 마찬가지로 2004년 16.32% 마이너스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2005년 6년 마이너스 15.36, 마이너스 10.82로 그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차트는 먼슬리입니다. 전월 동일비 또 전월 그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 퍼센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에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 5월, 6월에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선 이 차트를 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산업 생산 두 번째 차트입니다. 이번 차트는 산업 생산 인덱스 산업 생산 지수하고 그다음에 전년 동월비 퍼센티지 증감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선이고 증감률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01년도하고 2009년도에 지금 전년 동월비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시면 가장 앞부분에 199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경기 저점이 1991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세 개의 경기 사이클상의 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16년에도 이 산업생산 전년 동월비가 마이너스는 나타냈지만 공식적인 그 경기 사이클에서의 그 저점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사이클을 마지막 경기 사이클은 2009년 6월 경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2020년 2월까지가 한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0년 2월이 경기 고점이라는 거죠. 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에 두세 개의 그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저점 국면들을 다 보시면은 그 산업생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경사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사도가 좀 가파른 경우는 2009년도에는 좀 경사도가 가팔랐고, 그다음에 2001년이나 1991년도에는 경사도가 좀 완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지표가 산업생산 지표의 지표나 지수나 또는 전년 동월비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번 차트는 연방기금금리,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증감률을 같이 이렇게 한 차트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는 Fed Fund Rate고요.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회색 막대기로 부분 세 부분이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2004년에서 2006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렇게 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뭘 말하냐면 각각 금리를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간이 전부 금리 인상 기간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처음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대충 다 2% 선입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비는 2%. 이건 공식은 아니고 무슨 경제학 시어리로 나타난 것도 아닌데 과거에 미 연준위에서 물가 컨트롤하는 어떤 그 목표 수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번 차트는 Fed Fund Rate하고 S&P 500 전년 동월비 비율입니다. 차트 제목이 조금 잘못됐네요.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니고 빨간색 버티컬 라인,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경기 저점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91년 3월, 2001년 11월, 2009년 6월쯤 되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든지 또는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돼서 이미 최저점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이 되는데요. 그 기간 이후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을 하든지 또는 다 하고 나서 그 일정 수준 그 최저점에서 금리 수준을 유지할 때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은 그 S&P 500 전년 동월비가 계속 플러스가 나타나는 거죠. 일정 시점이.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그 2009년 6월이 경기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2009년 6월에 경기 저점 때 이미 금리를 갖다 빠른 속도로 이제 인하해서 이미 0%대 수준으로 이미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S&P 500가 그 전년 동월비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은 그 S&P 500 그 지수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참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는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각 세 구간에서 거의 유사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요번에는 2009년 이후에는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그 2019년까지 물론 계속 그 S&P 500 전년 동월비가 계속 플러스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약간 감소돼가지고 좀 완화됐다가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 S&P 500 전년 동월비가 상승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하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4년, 15년, 15, 16년도에 횡보한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마이너스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차트는 S&P 500 인덱스와 전년 동월비 증감분입니다. 2009년 6월 이 경기 사이클의 경기 저점에서 시작된 그 저금리 그 기조로 인해서 그 S&P 500 등 미국의 주가 지수는 2020년 2월까지 즉 이 경기 사이클의 정점까지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15, 16년도에는 일시적인 횡보세는 이어졌으나 하향세로 주가 지수가 방향을 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 상승의 여력이 2020년까지 2월까지 지속되었으나 너무 오랜 기간 상승에 대한 그 피로감 또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비드 19가 발생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이에 따라 다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다시 제로금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비드 19는 마침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다는 뭐 그러한 그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고 당분간 과거의 예를 봐도 각 경기 저점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낮은 금리 수준이 일정 기간 유지된 다음에는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비록 2020년 2월 이후 단기간에 걸친 하락 다시 급격한 반등으로 이것이 진정한 그 조정 국면이었냐에 대한 그 의심은 좀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금리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차례 등락을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제로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면은 과거의 예로 봤을 때는 다시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주의하는 것은 그 일부 인기 종목, 과도한 그 집중적인 인기 종목, 이런 인기 종목의 과도한 너무 과열된 그 주가 상승, 그런 종목별 된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는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다. 그리고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